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적정하다는 국방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이 가축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피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장애를 지닌 친구의 시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3 수험생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꿈을 이뤄주려는 친구들의 우정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면허 실기 시험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산농가들의 하루하루가 비상입니다. 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축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토종 오리들이 현대식 축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지만 통풍 환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오리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낮에는 축사 안에 안개비를 뿌려서 내부 온도를 3, 4도가량 낮춰주고 무엇보다 오리 사용 마리수를 20-30%가량 줄였습니다. 밀도가 더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활하니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더위로부터 더 괜찮다고 보죠. 한우 사육 축사에서도 열흘 넘게 계속되는 폭염에 노심초사입니다. 지붕에는 차광망을 덮어주고 축사 안에는 20대의 선풍기를 쉴 새 없이 가동합니다.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축사 바닥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소들이 고온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 적게 받아야만이 먹기도 잘 먹고 증체량도 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체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수 영세 축산 농가들은 폭염에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오래된 축사에서 적정 수준을 넘긴 가축들을 키우고 있고 관리 인력까지 부족해서 해마다 폭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남 지역에서 폐사한 가축은 40만 마리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폭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틀 동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 적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만큼 국방부와 함께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예결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논리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고 더민주와 합의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왜 필요한지 논리와 명분을 제공해줘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며 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체장애 친구의 시에 감동한 고3 수험생들이 시집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경쟁을 잠시 뒤로 한 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여름을 교실에서 보내야 하는 이 고3 학생들에겐 특별한 활력소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 경원이가 직접 쓴 시를 낭독해주는 시간입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 너로 인해 툭툭 털어낼 수 있어 감사하며 너 또한 그대로 괜찮다는 걸. 지체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한 경원이는 3살의 터미널에서 미아로 발견돼 보호소와 시설을 전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따돌림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3년 전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읽고 치유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시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행복, 사랑, 감사. 기교 없는 일상으로 펼쳐지는 경원이의 맑고 깨끗한 시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 친구들한테 위로가 되는 시를 써줄 때 정말 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받아서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경원이의 시를 모아 교실 벽면에 붙이던 친구들은 차곡차곡 모인 시들로
경원이가 시집을 낼 수 있게 다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곧 홀로서기를 해야 할 친구가 걱정돼서입니다. 경원이가 고3 졸업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학생은 시집에 들어갈 사파를 그렸고 다른 학생은 경원이의 시를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모금을 위해 장터를 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원이 사연을 알고 이렇게 많이 후원해주면 경원이도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 서로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시인 경원이가 꿈꾸는 세상은 작은 고3 교실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앞서 보신 흐뭇한 이야기와 달리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3학년 여자아이에게 갑작스런 정신지체 장애가 시작됐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집단 따돌림 때문에 건강했던 아이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9살 김양에게 불안 증세가 찾아온 건 3달 전부터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가 시작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해 최우수상을 받던 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지적장애가 학기 초부터 시작된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아이를 계속 째려보고 노려보고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봤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멘탈이 가버린 아이는 언제 정신이 돌아오나요? 김양을 상담해온 인권센터 역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PTSD로 지금 진단을 내렸잖아요. 근데 PTSD를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가 현재 지금 지각하는 것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도 했지만 2차례 모두 폭력 사실이 없다고 나왔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재심도 기각됐다는 겁니다. 그 가해자의 사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하시기 때문에 1차도 기각, 조치였으면 2차도 기각. 제3의 기관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기각 통지서가 와버렸어요. 김양은 지난 6월 말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 측은 김양의 담임교사를 관리소홀로 징계해 교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대형 드론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드론 조종 자격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미 울음소리 속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이 이륙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시험 교관의 지시에 따라 공중에 드론을 정지시키고 상하 좌우로 비행합니다. 전남에서 처음 열린 드론 조종 자격증 실기 시험에 전국에서 필기 시험을 통과한 농민 6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여기서 안 열리면 이 장소가 지정된 곳으로 해서 저희가 가야 됩니다. 뭐 광주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또 장소가 안 되면 제주도도 가야 되고요. 정부는 드론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사용 범위를 넓힌 상태.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륙 중량 25kg 이상의 대형 드론은 조종 자격증이 필요해 농민들이 짬을 내서 3주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참 바쁠 때잖아요. 근데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받기는 불가능한 거죠. 현재 수도권 충청에만 있는 드론 교육시설이 전남에서도 개설될 움직임이 일고 있어 드론 농법을 꿈꾸는 농민들의 편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자적인 금형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업체를 소개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출발한 이 회사는 자동차로 사업을 넓히면서 올해 정부가 지정한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인 크라이슬러나 포드, 테슬라 등에 납품되는 실내 내장용 부품입니다. 모두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출발한 이 업체는 지금은 가정과 자동차 부품을 절반씩 생산할 만큼 업종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생산 품목의 3분의 1가량을 수출하면서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사업을 더 넓히려면은 자동차 쪽도 해야 하고 다른 쪽도 해야지 돼서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게 됐습니다. 그린몰드라는 금형 공법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는 등 독자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손이 많이 가는 고광택 제품 생산 공정을 대폭 단순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생산 주기가 단축되고 원가가 30%가량 절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게 주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입니다. 고객사들이 다 품질적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납품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에 힘입어 남도금형은 올해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에서는 4년 전에 광통신용 송수신기 모듈 생산업체가 선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기술력과 생산성을 모두 갖춘 남도금형은 앞으로 공장 규모를 2배로 키워 지역 내 금형 1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러분은 새 우편번호를 쓰고 계신가요? 지난해 8월 6자리였던 우편번호가 5자리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우편물을 보낼 때 6자리 우편번호를 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새 우편번호를 알리기 위한 기간이 지난 7월 31일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쓰게 되면 규격외 우편요금이 적용되는데요. 25g 이하의 우편물을 예로 들면 일반 요금은 300원이지만 규격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9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합니다. 또 6자리 우편번호를 쓴 우편물의 경우 배송이 늦어지거나 받는 사람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는 61과 62, 전남은 57에서 6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 5자리입니다. 새 우편번호 쓰는 것 잊지 마시고 자기 집 우편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우체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우편 고객 만족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물놀이를 하다 실종돼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5분쯤 전남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 앞 배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17살 이모군과 손모군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입수가 금지된 곳에서 실종된 2명을 포함해 광양 모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잠수부와 선박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송정주공 재건축조합 그리고 중흥건설이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송정주공 아파트에서는 내년부터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2019년 완공 이후 6개월 동안은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용료는 1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선수촌에서 6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하면 숙박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이영석 광주 북을 위원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의 양자 대결로 결정됐습니다.